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예, 의식과학 상승과 두 번째 참 상승의 딜레마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 우주의 투스텝, 창조의 쓰리스텝 먼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강의는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보셨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디언 티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가디언 티칭을 얘기하면 프리덤 티칭, 탄트리 오라 티칭 함께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서 통합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로, 세로, 축을 정렬해 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레인보우 리버의 축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 이렇게 다른 수와 비유, 상징을 통해서 그런 비유와 상징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재미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리, 노래를 하게 되거나 그림을 그리고 패턴을 찾기 시작을 하고 동작으로 표현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즐거운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eresting 계속 예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게 즐겨라, 흥미롭게 봐라.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합과 전환의 시대 세상은 뭐 마지막 때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의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통합의 기쁨 쪽에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개념과 원리를 통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모래성 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하셔서 빌드업 공부다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가는 빌드업 공부를 하는 거고 플로우를 따라가는 거고 이런 최고의 지성, 에피의 지성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t one, in 이 굉장히 이제 다른 개념 말을 할 때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upward, 그 다음에 downward, backward, forward. 이제 그들, 지금 FA들은 자꾸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미래 나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뭐, 레트로 열풍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7080.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차원의 조절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제,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겨우 짬내서 하고 있는 거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픈 척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 점, 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선이 진행을 해서 면을 이루게 되고, 이 면이 진행을 해서 입체를 이루게 되고, 입체가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하이퍼 입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스칼라 상태에서 계속 바이브레이션들을 높여가면서 이 위치를 키워가는 거죠. 스칼라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자기 바이브레이션의 진동장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런 하이퍼구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4차원 입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0차원은 3차원 넘어 우리가 4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가? 뭐 증거를 내놔라. 그럼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0차원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그러니까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점이 된다는 거는 나하고 다른 어떤 거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원성이라고 하는 거고 원리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홀리스하고 같은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은 하나의 축만 있죠. 그래서 길이만 있습니다. 길이만 있죠. 길이만 잴 수가 있고 점과 점 사이는 면은 XY 축이기 때문에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이가 있죠. 넓이를 갖습니다. 넓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XYZ 축이라고 하는 거는 넓이만 뿐만 아니라 높이도 갖게 되죠. 이런 식의 감각들이 필요한 이유는 3차원의 입체의 끝은요, 2차원의 면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입장에서 보면은, 3차원 입장에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3차원 입장에서 보는 거는 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면만 보게 되고, 2차원 면의 끝은 1차원 선이 되고요. 이 선의 끝은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항상 상위 차원에 있고요.
물질 차원은 자기가 인식 차원은 이 아래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이 0으로 보이는 거예요. 1차원에서 보니까 끝에 0만 보이네요. 하나의 점만. 그러니까 2차원에서 2차원 보면 0만 보이죠. 이거를 이제 1차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끝이 1차원 선이 되는 거를 2차원이라고 하고, 끝이 면이 되는 걸 3차원이라고 하고, 끝이 3차원 입차가 되는 걸 4차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2차원 존재는 1차원 전만을 인지하고요. 3차원 존재는 2차원 면만을 인지하고 4차원 존재는 3차원의 입체를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차원 인지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4차원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3차원 인간은 2차원 평면적 인식만 하는데 3차원 입체 전체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죠. 그러면 3차원 이 입체 전체를 이해하려면 4차원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 초입체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4차원 입체가 움직일 때는 3차원 공간에 속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선은 두 개의 점이죠. 면은 네 개의 선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는 6개의 면이고 초입체는 8개의 입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들을 우리가 이제 키워가는 겁니다. 의식이 확장된다는 건, 차원이 올라간다는 건, 초입체는 3차원 세계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아주 부분적인 6개 피라미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에 육면체, 밖에 육면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시간의 흐름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간 안에 시간이 흐르죠. 이 공간이 주어지고 공간 안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거를 2차원 평면에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초시간 파동이라든가 지금 그 새롭게 들어오는 우주의 플로우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밀도고요. 하나의 3차원입니다. 이게 하나의 3차원이에요.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밀도는 이영이가 density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density 이렇게 발음들을 외국어식이에요. density 그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가 근데 그렇게 광고까지 만들어내는 이유가 야 이제 니네들 밀도 좀 알아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덴서티입니다. 덴서티. 오 덴서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레이어로 층 구조로도 이해하고요. 이렇게 상승 구조로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할 때 내가 이거를 이번에 레이어로 듣는구나. 이거를 하나의 상승 구조로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포지션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상승 구조를 보는데 얘를 계속 크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볼 거냐 말 거냐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중첩된 정육면체 여기 1이고요. 이게 2고요. 이게 3이다. 이런 감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5밀도 15차원 타임 매트릭스에서 밀도별 차원별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여기 이제 1밀도의 3차원이라고 하면은 자기 청력장 밀도별 보이드에 의해서 이 지금 칠한 부분들 여기에 다 보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로 포인트 영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구체는 각도가 이제 45도 45도로 아니죠 90도 이 헷갈리네요. 지금 차원별 구조가 45도로 되어 있고, 여기가 45도고요. 차원별이 90도입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도를 달리하면서 보이드 영역을 두고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인식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로 이해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평면이잖아요. 이거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입체로 이렇게 이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미러볼 만드는 것도 이런 볼을 이용한다라는 게 오르브, 구체. 예?
이 구체 입체 감각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평면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미러볼을 만드세요, 미러볼 구체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게 입체를 상상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를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계속 평면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부해야 1차원 카타락 역자와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전체 밀도 카타락 역자가 이렇게 확장된다. 이게 주파수의 강착이고 의식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한 밀도의 완성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거는 카타라 형판으로, 얘는 머카바의 상위 하위 머카바의 이제 크로스 융합 병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미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공부는 미궁에 빠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제로 포인트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차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차원의 저주가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점을 인식할 때,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점은 부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점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가 경험하는 부분이 100% 맞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경험과 100%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원적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선형적 사고를 하고 이제 평면 사고를 하게 되면 이 평면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빼버립니다. 요거를 빼버리게 되면 자기 인식 세계가 78.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차원의 경험은 뭐냐? 그럼 이 입체 구체에서 이 나머지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을 뺀 나머지 이 자리들. 이 자리들을 빼고 남으니까 내가 구체 안에서 경험하는 세계가 52.4%다.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확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차원은 이 초입체, 하이퍼 구체는 여기 지금 안에 입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또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안에 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급격하게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30.8%만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원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자기 인식이 어떻게 된다? 예,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개체의 개별적 자의 인식이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의식으로의 확장인데, 에, 차원 상승은 전체 의식으로 확장이죠. 그러니까 개체의 자의 인식이 수렴하는 겁니다. 0 한점으로.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하지 않는다. 자신의 어떤 정보가 맞다라고 확신하는 거는 사실 정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이라는 평면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구체는 더더욱 이해 못하고 있고, 하이퍼 구체는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을 공부할 때 인식이 아까 78.5%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구체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52.4%가 되고, 그 다음에 4차원 인식할 때 하이퍼 구체가 되면 30.8%가 된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의 비율, 그 다음에 3차원 구체 안에서 자기가 인식하는 비율, 그 다음에 4차원에서 인식하는 비율, N차원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비율, 완전 0으로 수렴하죠. 이게 제로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0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0차원으로 제로 포인트 보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 포인트 수렴은 전체 의식으로 확장이죠. 그래서 100%의 인식의 원에서 그 다음에 0%의 인식의 점으로 그래서 모든 인식은 제로 포인트로 수렴하게 되고 모든 개인의 개별 의식은 전체 의식으로 확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점에서 봤을 때 모든 거리가 같아집니다. 모든 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를 다 동등하게 봅니다.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보고 모두를 나로 보는 거죠. 왜 내가 이것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 원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원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너를 나처럼 느끼고 나를 너처럼 느끼고 이런 동등한 경험들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정말 원리스를 깨달아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를 깨달아 가는
이런 원리스의 경험들이 확장되는 거다. 그래서 차별심과 어떤 분별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하고 너는 달라.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아.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너무 잘난 것 같아.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린 모두 동등한 것이다. 이런 식의 마음들이 확장되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는 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영혼의 공부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1차원을 경험할 때 좌우의 중심, 2차원은 가로 세로의 중심, 3차원은 가로 세로 위아래의 중심입니다. 4차원은 입체 시간의 중심입니다. 근데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인식이 줄어들죠. 의미 있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육체의 오감을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확신에 찹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에 감정체로 들어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속으로 두 마음 품게 되죠. 그 다음에 정신체로 들어오는 거는 정말 긴가민가 합니다.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원적 시각을 가지면 개체성이 50% 이상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안전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이때부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하지만 갈 길은 멀죠. 계속 차원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개별적 인식은 사라지고 이제 전체 의식으로 확장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육체의 오감을 100% 확신하다가 육체는 충동은 78.5%를 확신하다가 욕망은 52.4%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욕망은 되고 어떤 욕망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성은 이 자아의 본성도 실제 4차원에서는 30%밖에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일단 1밀도의 공부를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덕체를 합의시키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게 되면서 체가 만들어지고 몸이 감정체는 이 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정신체 같은 경우는 최고의 지혜, 노잉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합의되는 게 밀도의 통합, 차원의 통합이고 상승이다. 그러면 이제 4차원의 태도와 책임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그러니까 12태도와 책임은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시퀀스예요. 그래서 제가 12태도와 책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 이렇게 시퀀스가 주어졌는데, 스탠딩 포인트들이 주어졌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한단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올라갈수록 실제 여러분들이 제로 포인트 수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기쁨과 사랑과 이 해방과 자유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 부정적 에고가 이 차원 상승과 밀도 상승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3차원 자아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얘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모든 섬광이 한번 오프를 합니다. 오프를 하고, 그 다음 차원에서 다시 섬광이 들어와서 온 하게 되는데, 이 오프되는 시간이 두려운 겁니다. 전체 의식으로 확장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차원 상승,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그 카르마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할 때, 크리스 확 줄어드는 것처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의식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을 다 모으겠다. 지식 블럭을 모아서 빌드업 하겠다. 의식 블럭, 그 다음에 퀀텀 블럭, 이게 퀀텀 블럭이고, 이걸 빌딩을 세우겠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의식을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에 좋아지고 어떤 말에 싫어지는 이런 리액션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자꾸 듣고 보고 할수록 그렇구나. 근데 진짜 물러나지 않는 그 자리로 가시려면은 실제 결국 두려움하고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공허감도 사라지게 되는데 누구나 다 이 제로 포인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충전된 양자를 받고 그 다음 차원에서 다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피무한 채도 이런 또 충전된 양자로 다시 컨돔으로 충전을 하고 다시 또 바이브레이션 하고 다 오실레이션 한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보이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파르티카이를 볼 때도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물질이라고 하지만 의식 다 에너지고 의식이라는 거죠. 이런 의식이고 결국은 이런 형태 발생 장도 의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거나 의식의 진화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제 키론들은 이런 형판이 만들어지고 계속 파르티 가이드를 끌어모으게 되면서 이 안에서 그 전자기력들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면서 이제 형체들이 3차원 입체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인 가디언 자료에서는 키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플라톤 입체들이라고 고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키론들 하나는 의식이고 다 의식의 집합체다. 이게 오원소를 다 대표합니다. 오원소를. 이게 읽기 어렵죠. 읽기 어렵지만 다 오원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차원의 키론들을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 키론들이 찌그러지는 데가 많은 거예요. 이 찌그러지고 뭐 이게 왜 삐뚤어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뭐 이렇게 왜곡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3D 세상을 한번 밭을 갈아엎는 시간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지금 5개의 대표 키론, 이게 엘리멘탈이에요. 5개의 대표 키론이. 그래서 이게 뭐 여기 뭐 테트라히드론, 뭐 큐브, 옥타히드론 어렵죠. 이 아이코사히드론, 어, 도데카히드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연체? 하나, 둘, 셋, 네 개죠. 예, 3연체? 이게 불이 솟구치는 걸 상징한다면 큐브 6면체죠. 큐브 6면체인데 흙을 상징합니다. 3차원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옥타이드는 어렵지만 이게는 지금 이 4면체가 8개 있는 거죠. 이게 8면체 바람을 이게 상징합니다. 이게 도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20면체예요. 20면체. 20면체는 물을 상징합니다. 아이코사이드로는. 그 다음에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12면체인데 2면체는 에테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차원별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연결이 안 되니까 막 순서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워낙은 순서는 흙이 먼저죠. 그 다음에 흙, 물, 그 다음에 바람, 불, 에테르. 에테르가 제1 엘리멘탈에 해당해서 모든 암호학 코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안 치는 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차원하고 결합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를 지금 축구공을 여기에다가 20면체를 섞어가지고요. 만든 게 이게 버킷폴. 지금 이 축구공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여기 20면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5면체뿐만 아니라 6면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에테르 장들을. 그래서 이제 필멸의 유한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됐다, 지금.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시간의 제한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증가에 따라서, 판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그 막이 내려지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 집착하는 걸 무지라하고, 뭐, 한 번뿐인 인생, 뭐, 즐겨, 그러다 죽자, 이게 무지인 거죠. 그러니까. 삶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런 무지와 욕망에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우리가 이 스틸 포인트, 와칭의 이 자리를 통해서 삶을 내다봐야 된다. 이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우리는 막 2시간의 연극을 본다 하면은 이 안에 시간, 공간, 물질, 인문과학, 역사가 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문과학이 흐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치자고요. 화장실이라는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만든 물질이 있죠. 그래서 좋은 물질, 좋은 타일, 좋은 욕조, 저온 수전, 뭐 샤워 꼭지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물질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들어갔는데 깨끗하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 감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더럽네. 쓰기 싫어. 여기 오기 싫어.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공간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엔트로피 시간이 지나면 계속 화장실이 더러워집니다. 그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일주일 열흘에 한 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닦는다. 그래서 계속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엔트로피 역행이요. 그러면 크게 막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바로바로 좀 머리카락 긋거나 뭐 조금씩 깎아 놓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열을 보름 가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고 역사이고 엔트로피 증가를 감소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니면 대충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화장실이네 볼일 보고 나가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선형적인 방식밖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느끼기 시작을 하면 이 공간의 공간을 느끼기 시작하면 와 이게 공간을 만든 사람들의 수고가 느껴지고 이 공간을 확보해 준 사람한테 감사가 느껴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재질로 썼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왔지? 그런 그 사람의 손길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싫은 애, 좋은 애, 뭐 불쾌한 애, 뭐 나쁜 애 이런 판단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 주인의 그 이 공간 주인의 그 집중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누가 나야 누군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을 깨끗이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인문입니다. 상대의 배려심을 느끼는 거. 그 나도 배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계속 역행하면서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언젠가 우리는 이제 필면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겠지만 최대한 느끼는 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게 바로바로 닦지 않으면 나중에 더 닦기 힘들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이런 거라든가, 이런 물질로 쓰면, 이게 오래 가고, 저런 물질로 만들면 빨리빨리 소모가 되는구나. 그럼 효율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화장실을 꾸며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 이게 인문과학 역사의 통합입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엔트로피의 증가를 줄일 줄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이게 지금 2차원 현실에서, 2차원 현실에서, 2차원 현실 면이죠. 2차원 현실에서 3차원 현실을 더해는 체험을 하는데요. 이게 평면과 직선의 관계는 이게 똑같아서 안 보일 때가 있고요. 2차원이 이렇게 꽂힐 때가 있고 이 별도로 분리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 계속 시간의 연속산선에서 하나의 면을 구성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롭게 꽂히고 튀어나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차원 분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면과 직선의 직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딱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면과 이게 수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면과 선 자체가 수직을 안 이루고 이게 삐딱해집니다. 삐딱해지거나 아니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차원 분리예요, 이게. 차원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차원 평면과 3차원 입체의 완벽한 결합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좌표의 중심이 잡히고 그 좌표에서 점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들이 중구난방으로 돌아가 버리면 차원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좌표가 어지럽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존재의 중심을 확보해 가는 거다. 그래서 가로 세로의 중심, 그 다음에 위아래 가로 세로 위아래 사방의 중심, 그 다음에 팔방의 중심, 가로 세로 위아래 팔면체의 중심. 그래서 팔면체 공부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 위아래를 만들면 이제 위에 4개 아래 4개에서 팔면이 생기거든요. 팔의 입방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팔의 입방체 큐브를 공부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밀도에서의 공부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의 공부를 올려가면 평면의 공부를 레이어를 쌓아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체가 된다. 그래서 상승할 때 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프리덤 티칭이 가로의 공부였다면, 탄트리는 세로의 공부구나, 이런 축 얘기를 드린 것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선형적인 세상에서 2차원적인 평면적인 세상으로, 그 다음에 3차원의 입체적인 세상으로 가는 거는 육체, 감정, 정신체가 순수한 동기와 소망과 의도로 거듭나는 시간들이다. 이거를 지금 메타트론, 플레이아데스 문지기들이 지금 트럼프의 양극성 파동을 쏴대면서 모두 다 이제 쪼개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섬광이 우리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입체 안, 3차원 입체 안에서 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색깔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색깔들이 바뀌고 색깔들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섬광이 뭐라 해서 의식이 됐죠. 이 에피 지성의 의식이 온오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LED 전구인데요. 얘를 쇼를 하기 위해서 얘를 시퀀스를 짜 넣는 거거든요. 어디부터 몇 번, 몇 번, 몇 번 좌표를 찍어가지고 얘를 들어오게끔 시퀀스를 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말이 서열 순서라는 뜻인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섬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이 좌표 안에서 일어날지를 번호를 다 이어가지고 붙여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는 사람은 시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를 시퀀스를 실드에다가 입력 코딩하는 거 이게 암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처음 들을 때 되게 어렵고 이게 뭔가 하지만 의식의 의식의 섬광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걸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의식의 의도가 이 홀로그램에 투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영이 돼서 이 사람이 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손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둘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얘도 같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의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피의 의도에 접속하는 거.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에피의 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완벽하게. 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홀로그램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무대에 이렇게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내가 아닌 거죠. 이 바깥에서 보고 있는 내가 나인 거지. 그러니까 많은 렌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영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들이 되게 많습니다. 렌즈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1차원은 흙, 2차원은 물, 3차원은 공기로. 그래서 이 전부 베이스톤과 오버톤이 이게 양극성 통합을 하게 되면 공명톤이 생기게 된다. 전자기력인 강력한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잠재적 만우라고 했고요. 여기는 이제 창조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3차원이 융합하게 되면 제로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로 포인트 자체가 이 방사체 라디얼 바디의 메아존, 트리온, 레이온 영역을 통합을 하면서 보이드를 끌고 들어가게 되고요. 보이드를 끌고 들어가는데 이 보이드를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디냐면 여기 우리가 처음에 아야의 영체가 들어왔던 이게 이론 지점입니다. 이론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고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라즈나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6차크라의 코 미주신경이거든요. 이 지금 코에 이게 지금 여기가 반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콧물 나고 코 돌아가고 뭐 코 움직이고 뭐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론 지점이라서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이론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영차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영차가 나간다고 그랬죠? 사실 라즈나가 제일 먼저 바뀝니다. 12뇌신경 중에서 코하고 눈 제일 먼저 바뀌는데 콧물, 눈물 엄청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모든 나머지 차크라를 여는 시작이면서 또 나머지 아드라나와 마하드라를 여는 마지막일 거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또 이 아야 싱그논의 에너지를 영체로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라즈나 코의 미주신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콧물, 눈물 많이 나오고요. 코의 변형도 실제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이 코는 이 산밀도 잠금을 갖고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차크라를 보시면은 여기 한 가운데죠. 여기 코 이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근데 지금 중요한 센터가 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시카 피리스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되게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음식도 잘 못 먹는 게 속이 안 좋습니다. 이 애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키즈마틱에서는 아스트리아나 그 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 주머니가 해제가 되어야 이제 에피 정체성이 깨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뱃속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뱃속이. 이렇게 속안이 편안해야 뭐 인생이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라즈나 화염이 여기서 나니까 지금 머리에서 열이 엄청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화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피마 심장이 움직일 때는 이 라 화염 위치, 이 젖가슴 밑에 여기가 뜨거워지고요.
이게 이제 위에 실드 넣으면 여기 머리 뜨거워지고, 온몸이 다 뜨거워집니다. 발바닥 뜨거워지고. 근데 뜨거워지기 전에 엄청 또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냉탕, 온탕. 왜 그러냐면 블루 아이스 전류는 얼리고 부숴버리고요. 얼리고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핑크 파이어는 녹이고 이게 흐트러트립니다. 그래서 녹이고 이런 태우고 이런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얼려서 부서뜨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태워서 뭐 녹이고 있는 건지 이러한 감각들도 차츰 생기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다는 건 루드파 영역을 정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피를 정화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피가 유전자죠.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호스트 마스터들 가디언들이 여기 스키마 정화해주고 있고 여기 지금 드리마 이제 정화하는 계속 요 레이어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의식, 지금 에고의식, 잠재의식, 이 층들 지금 집단 실드, 우리 민족 실드에서 우리 민족 실드 환웅이 계속 통일하고 싶어 하는 그 민족 실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전쟁 위기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잠재 의식장들에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물질 세계의 전쟁과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잠재 의식은 피다. 민족 실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에 있는 그래서 이 바깥으로 가면 폐가 되기 때문에요. 폐하고 그 호흡기가 되기 때문에 심장부터 피, 그 다음에 뼈, 피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레이어별로 증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제 신체에 다룰 때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이걸 그려드렸는데 이게 코스메아 우주로 돌아가기, 아야의 자궁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쳐야 되는 형판들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형판은 뭐냐 하면 빛을 투과하는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계속 다운스텝 하면서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쿠샤테의 결정, 최초에 우리가 영체가 들어올 때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는 이쿠샤테 결정도 8개 세포로 되어 있다. 8이죠. 왜 8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 3일차 하나님들이 잔뜩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쿠샤 루타도 최초의 지금 요거죠. 이쿠샤의 루타라고 부르지만 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쿠샤 결정 중에 첫 번째 기억 결정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내가 가로 세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카시아 레코드가 열린다, 전생의 기록들이 회복된다, 영체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가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라즈나 포인트, 거기가 송가선 6차크라 열리게 되면은 전생의 기억 다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코스메 하우즈에. 그래서 우리는 쭉 이렇게 왔다가 지금 코를 듣고 기소 신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다. 예?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 지금 내부 창조계로 들어간다 해서 이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어나서 내부 창조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건너뛰거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합이라는 거. 그러면은 다 15개의 노미세포 구조가 공개되면서 이 노미씨앗이 여기라고 그랬죠. 이 노미씨앗에 들어오는 파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이제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의식의 한 점이고 의식의 한 점은 성강을 일으키게 되면 스파크가 되고 화염을 만들어서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에피의 의식이 들어온 에피막 이제 결정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야의 이론 지점을 통해 들고 나는 것처럼 에피막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들고 난다. 그게 3차크라하고 4차크라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피막 포인트로 들어갈 때 완벽한 들숨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호흡을 안 해왔던 거예요. 호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디언 테크닉이 어려운 거거든요. 숨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갑자기 끌어다니는 들숨을 못 하는 거예요. 한 호흡으로 끌어당기는 호흡을. 그거를 참았다가 홀딩, 그 다음에 하고 트리는 호흡들을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고요한 호흡을 하다가 소리 크게 낸데 이걸 깊고 느리게 해오다가 갑자기 입으로까지 하거든요. 예산은 이런 호흡들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왓칭 포인트를 잡는 건
제로 포인트, 스틸 포인트, 스탠딩 포인트, 스칼라 포인트 다 똑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제 개체성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인데, 개체성이 사라질까봐 죽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제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로 포인트에 대한 두려움. 지혜의 추구와 이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감각을 깨워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 감각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냐면, 감각기관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냐면요. 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그 중에서 이 후각, 시각, 미각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FA도 이걸 이용해서 인간들을 추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먹방하는 것도 이 맛을 MSG는 FA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각은요 화학 물질이 혀의 미래세포에 들어와서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적인 상태의 교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은 이게 눈에 이제 시물질이라고 하는 시각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액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후각은 기체 입자의 교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냄새를 너무 싫어하고 어떤 걸 너무 보고 싶고 어떤 걸 너무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어떤 맛을 너무 좋아하고 뭐 요즘 같이 뭐 단짠 뭐 매운 뭐 마라탕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것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너무 싫어하고 이거를 개성을 만들어버린 시대지만 개성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3차원을 갇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청각은 이제 진동으로 느끼는 거고요. 촉각은 전자의 입출입을 느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젊은 날에 하도 이제 그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연근을 졸이거나 막 이럴 때 많이 태워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물이 이만큼 차여 있는데 이게 쫄잖아요. 이 쫄면서 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처음 끓는 소리와 물이 바닥에 났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딱 쫄기 직전에 압니다. 아, 물 다 끓었구나 이거를. 그래서 거의 산속에서 훈련을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다 물이 없구나. 조만간에 타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만간에 타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소리로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뭐 돼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눈으로 그리고 뭐 타는 소리가 막 지글지글지글 나겠죠. 소리가 내기 전에 그 소리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는 냄새가 나야 아는 겁니다. 막 시커멓게 타오르는 냄새가 나야 우리는 저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타는 냄새가 난 다음에 뭘까요? 눈으로 봐야 아는 겁니다. 탔네? 이게 되는 건 눈으로 봐야 아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청각을 못 들게 되면 그냥 탄 냄새를 보고 알게 되는 거고요. 냄새를 못 맡게 되면 냄비 들여다보고 탔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이게 탄 건지 안 탄 건지 상한 건지 모르겠으면 먹어봐야 아는 거죠. 먹어봐야 아는 게 제일, 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는지, 그걸 확신시키는지 알 수가 있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 감각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감각들이 청정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영체가 들어온 이런 지점에서 이 양극성 파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 양극성 함정의 가장 큰,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근원과의 단절이다. 당연히 사랑이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용기 있고 막 밝고 이런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베스카 필시스예요. 물고기 자리의 상징이고 그 여자들 요니 자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게 끝없는 속박 하니스 마구 고삐 채우는 거예요. 소의 고삐를 채우는 것처럼 물고기 자리의 상징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뭐 물고기 자리에서 당연히 지금 뭐 물병 자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뭐 이때는 후각과 분별력이 생기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를 진리인 줄 알고 이 필멸의 플로우를 돌리면서 영원하다고 알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죽음의 플로우인데 우리는 태극하면 열광하고 이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뉴는 영생의 플로우다. 이거는 이제 사방으로 흘러가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플로우를 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론 지점하고 결합돼 있으면 영생인 거고, 이 세 개의 지점을 사방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사방을 통해서 흐르는 게 양윤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감정을 일으키는 이제 3F. 여러분들이 이제 놀래면 얼어붙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되고, 제자리에 멈춰서 주저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지 않더라고 해도, 이걸 싸워 도망가. 계속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 머리에 모든 내가 일어나는 그 잘못된 인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스탑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F 반응과, 그 다음에 왜곡된 감각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리액션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티칭에서는 리액션 하지 말아라, 액션하라 계속 가르치거든요. 내가 사랑의 스틸 포인트 지점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잡념이나 변명이나 핑계나 후회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옳은 걸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옳다는 걸. 그걸 러브 스탠드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 말입니다. 사랑으로 스탠드 하는 거. 내가 옳은 걸 그냥 하는 거다. 우리는 막 변명과 말이 많은 거죠. 내가 어째서 저째서 네가 그래서 어째서 과거에 그래서 어째서 이게서 벗어나는 게 완벽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이원성 뛰어넘는 게 관건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로 느끼는 묶어주는 쉴드. 사랑의 액션 바로 하는 거예요. 옳은 거를. 그래서 러브 스탠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제로로 가는 게 두렵다. 하락되는 게 두렵다. 큰 실드가 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로슈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FA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테비아 이거 알루로스 뿌리는 거 보면은 이거는 20년 전에도 뭐 하도 안 팔려가지고 농약 그 뭐 식물에 뿌려주고 이랬거든요. 이제 이제 사람 먹으라 이거죠. 살 안 찐다, 다이어트 칼로리 낮다. 이게 칼로리의 함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당류는 포도당이 1당류 탄수화물 중에 1당류 포도당이 있고 2당류 과당이 있고 3당류 메가당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진 게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복합체들은 단일체로 분해돼서 흡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전에는 사카린 아스파탐을 써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의 뭐 승리다. 당뇨병 환자들도 단 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꼬셔댔는데 이가 사카린이 방광염 발생률을 한 500배 증가시켰습니다. 이 아스파탐도 콜라에 들어가고 하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얘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느낌이 뭐였냐면 슈가는 단 거라고 했어요. 슈가는 단 건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데인저러스입니다. 데인저러스. 슈가는 위험해. 예? 계속 설탕은 위험해, 먹지 마 하면서 자기네들이 화학물질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구시대 패러다임이라고 2000년대 유행했던 거 뒤집어 엎고 지금 신세대, MZ세대를 엮으려고 모든 음료수에 슈가 제로, 커피에 스테비아 커피 이거 유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하지도 않고 완전히 낯선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해할 수 없는 낯선 물질이 되면 무조건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이 대단해서 이런 쓰레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 이게 들어와서 괜찮아서 먹어서 지금 멀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슈가와 슈가 단 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셔야 된다. 이게 지금 제로 슈가 전략은 얘네들이 제로 포인트에서 납치하려고 하는 거다. 예. 일단 보이드로 들어와. 나만 믿고 들어와. 이게 다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예? 어부바 해줄게. 내 눈만 바라봐. 이게 이제 빙의 되는 과정인데 4차원에서의 납치되는 과정들. 예? 이게 뒤로 아니라 앞으로 어부바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반대로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부바 해가지고 10분 내로 이효리의 텐민이 김연자의 10분 내로 너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사랑을 할게. 너의 1차 신경, 여기 오타 났네요. 빠르게 하느라고. 회로를 접수한다. 너의 신경회로 접수하고, 너 신경회로 뒤로 물러날게. 이런 과정들 하겠다라는. 이게 저는 영상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확신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10분 내로 와. 그리고 내 눈만 바라봐. 이런 말들 듣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눈 마주치고 가슴 마주치면 그냥 에너지 연결됩니다. 아무나 가슴 마주치고 아무나 눈 마주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이런 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차원 그 밀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죽게 되면 이미 고통을 못 느끼게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호 장치 안에 이렇게 캡슐, 코쿤 이런 개념 안에 보호받고 다음 밀도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쉴드가
실드에 이 암호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드에 퀀텀이 많이 강착이 되고 이 실드의 스핀이 빨리 돌면서 이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강력해져서 FA들이 근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FA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에세네파 예수님을 키웠고 지금 이에샤의 전신인 미리암을 키웠던 에세네파가 2000년에 이제 몰살을 당하면서 분리되고 몰살을 당하면서 1000년 전에 이제 카타리파가 십자군 원장에 의해서 카타리파가 또 몰살되고 카타리파는 이 가디언 자료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종파라고 하는데 여성들의 어떤 공부 집단 중심이 된 시인 공동체. 이런 이 카타리파가 십자군 원정을 했던 대표 인물이 도미니카 도밍고 이 다 똑같은 겁니다. 카타리파 카타리나 까탈레아 카리나 같은 말입니다. 지금 카리나를 띄우는 것도 그런 거고 도미니카 도밍고 다 똑같은 그 사제입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카타리파를 파괴했던 이게 1000년 전의 우리들의 상황이었고 지금의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에샤가 정보를 정말 엄청난 그 가디언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아리아스에서 공개를 하면서 최소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강력한 실드를 묶여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실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 커뮤니언들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9월 1일부터 시작할 게 이제 8월 8일부터 하게 되면서 이제 빠르게 달려오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통 작업한 양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이 아드라나, 예, 아파로야, 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예, 예. 오늘 그 차원의 저주 어떻습니까? 차원의 저주, 내가 제로에 대한 두려움, 그, 제로 단 거, 제로 슈가, 데인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제로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실제 의식이 중심이라고 한 핵심 포인트 잡으시면서 제로가 우리가 겪어야 될 거구나. 1밀도를 통과하는데 많은 포인트를 45개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옵니다. 차원별로 15개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중립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뉴트럴 포인트. 의식의 양속 통합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공부거든요.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이론을 구축하고 통합을 해가고 이러면 이제 공부들이 이제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커뮤니언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엘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카페 그리고 에피의 도서관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먼저 소개해드린 것처럼 재미있게 즐겁게 2317 뭐 내가 1728 공부해 3밀도 갈 거야 그럼 1728 1728번 들어와도 저는 감사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 내가 막 3033 가고 싶어. 그러면 3033. 6520 가고 싶어. 그럼 6520. 65,200원. 이 어려우시면 6,520원. 막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 산다라는 거에 너무 각박해지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마음으로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두 편의 강의가 모든 상승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 크리스탈 스파이럴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과학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